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제23화 당신의 고민이 바로 우리의 고민.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채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네, 지난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최강의 식사에 대한 내용을 방송을 했는데 네.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하고는 싶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는 못하고 약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대리만족, 네. 대리만족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유튜브에 누가바TV에 금채님이랑 명품 캥거루님 하셨던 내용들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막상 촬영할 당시에는 되게 좀 힘들었는데, 왜냐면 이게 요리하고 촬영하고 먹고 설거지하고 이것만 하루 종일 계속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 편집하면서 또 이제 관련된 지식들도 넣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고 그 영상이 하나하나씩 완성이 되니까 되게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확실히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막 예전 영상도 좋았지만 자막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저희도 영상 만들면서 저희끼리 그런 지식 같은 게 좀 정리가 되는 기분이더라고요. 한 번 더 이렇게 뭔가 마무리 정리하는 느낌으로. 네. 그리고 원장님 나오셨잖아요, 영상에. 그거 보니까 괜히 신빙성이 확 올라가면서 역시 김주영 원장님은 뭔가 외모만으로도 신뢰감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네, 진짜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 아무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사연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사연에 뭐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 공감하시는 부분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다이어트 뭐랄까 흑역사 이러면 좀 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 죄송하지만 근데 진짜 너무 좀 보면서 남의 얘기 아니고 진짜 내 얘기 같고 가슴도 막 아프고 맞다 나도 이랬었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연과 함께 하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하신 사연은 키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든 월요일 출근길을 저탄고지 팟캐스트와 함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저자세 팟캐스트 말씀이신 거겠죠? 네. 매주 듣던 중에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MBC 지방의 누명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작년 9월 25일부터 저탄고지를 시작한 키 157cm의 30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워낙 식탐도 강하고 수면장애와 섭식장애, 과체중을 해결하고자 저탄고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9월에서 12월 56kg. 석 달간은 다큐멘터리에 나온 방식대로 곡류, 당, 뿌리채소까지 식단에서 제외하고 고기와 지방 위주로 먹었습니다. 글루텐 알러지가 있어서 해당 식품군을 먹지 않아 왔었고 설탕, 예를 들면 가공음료, 커피 등에 대한 섭취가 없었던 상태에서 식단을 시작해서인지 2-3일간의 두통과 무기력함 외에 불편한 증상은 따로 없었고 대부분 겪으시는 체중 감량 황금 기간은 없었으며 오히려 체중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탄수화물 섭취를 안 하셔서 그 왜 초반에 물 빠진다 하는 기간 있잖아요. 네. 왜 그 보통 사람에 따라서 1-2kg, 뭐 많이는 막 3kg, 5kg씩도 남자분들은 뭐 5kg씩 빠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 이미 드시지 않았었으니까. 네, 전에도 뭔가 되게 이것만 봤을 땐 건강한 식단을 하셨던 거 아닐까 싶은 느낌인데 다이어트를 하시다가 이제 저탄고지로 바꾸신 게 아닌가.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읽어볼게요. 네. 새해가 되면서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PT도 시작했지만 체중은 오히려 저탄고지 전보다 3kg 정도 증가했고 그리고 근육보다 체지방이 증가했습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 저탄고지 병원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검사와 장치료, 구조치료를 받았고 알레르기 검사도 했습니다. 검사 결과 케톤은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었으나 3.0 이상으로 기억한다고 하세요. T3가 저하로 나와서 테트로닌과 요오드 처방을 받았습니다. 우선 알레르기 검사에서 나온 음식들은 모두 식단에서 제외시켰고 장누수가 있으셨대요. 오메가6의 비율이 높다고 하셔서 오메가3 영양제 외에도 멀티비타민, 유산균, 마그네슘, 요오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치료는 거리 및 시간과 비용적 문제로 2달 정도 진행하다가 멈췄습니다. 우선 운동하셨는데 근육보다 체지방이 증가로 나온 거는
저는 이게- 이거는 몸이 좀 부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약간 운동하면 식욕이 당기잖아요. 그쵸. 이래서 잘 먹으면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식단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먹으면 좀 일시적으로 네. 네, 수치 인바디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음. 근데 운동을 이때만 짧게 하신 게 아니라 나중에 나오지만 운동은 계속 꾸준히 주 2회 PT 받으시면서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네. 뭔가 조금 그리고 인바디라는 게 사실 그 완전 정확한 지수는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 전에 쟀던 인바디랑 이번에 다시 잰 인바디를 비교하신 건데 그 체지방이 증가했다는 게 그 몸의 수분량 때문에 수분량이 좀 적다 그럼 체지방의 비율이 늘잖아요. 네. 혹시 그런 건 아닐까? 근데 체지방 양이 증가한 거로 나왔으면은 글쎄요, 양이 제가 증가한 건가요? 근데 지금 체지방이 증가라고 쓰셔서 음. 양인지 비율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그러게요. 아무튼 저는 이거 케톤 수치가 또 3.0 이상으로까지 높게 나오시는데 만약에 이게 좀 체중 감량이 잘 안 되시는 거면은 좀 지방 대사 쪽에도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겠죠 아마. 그래서 뭔가 그래도 어쨌든 병원에서 이런저런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하셨는데 2달 정도 하다가 멈추셨대요. 제 생각에는 이게 네. 2달만 하신 게 좀 아쉬워요. 아, 한 저도 못해도 그래요. 저도. 음. 한 한 6개월은 예, 꾸준히 하셨으면 좀 달라지셨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또 음. 마음이 뭐 병원 다니면서 막 시키는 거 다 했는데 뭔가 맞아요. 즉각적인 효과가 안 비용적인 나타나면은 것도 그렇고 2달이 또 그리고 본인이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긴 그럼요.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거리랑 시간의 네. 문제면은 거리도 먼 거리에서 하신 것 같은 그리고 왕복하신 것 막 같은데. 영양제 챙겨 먹는 것도 되게 그거 자체가 힘들고. 스트레스가 됐을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다. 그리고 사실 9월부터 3월까지 거의 6개월 반년을 하셨는데 오히려 체중 증가가 있으셨던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분이 뭐랄까 식단을 꾸준히 이렇게 믿고 가지 못하신 부분은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라도 그랬겠다 싶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빠져야 말이지. 남들은 막 뭐 일주일 만에 3kg 빠졌어요. 막 이러는데 자기는 막 진짜 열심히 하는데 막 오히려 증가하고 그래서 원인이 궁금해서 병원 가서 시키는 대로 다 해봤는데 그래도 네. 또 안 되고 맞아요. 이러면 당연히 마음은 네. 네. 그쵸.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눈바디는 좋은데 몸무게가 늘었다 그러면 아 근육이 늘은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봤을 때는 인바디상 체지방이 증가했다고 나와버렸으니까 네, 그쵸. 그것 때문에도 더더욱 또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사이즈 자꾸 제시라고 네, 말씀을 맞아요. 드리는 게 네. 사이즈가 가장 정확한 건데 또 이게 생각보다 어디를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지니까 또 네, 스스로를 네. 맞아요. 그래서 사이즈 얘기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이즈 잴 때 정확한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놔야 되는 게 그 기준이 없으면 그 조금만 위로 가면 갑자기 준 걸로 나오고 맞아요. 조금만 밑으로 가면 또 되게 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허리둘레로 두르는데 제가 배꼽이랑 같은 위치에 점이 있어요. 허리에 그거에 맞춰서 기준점이네요, 네, 말 그대로. 기준점. 네, 그래서 캘리퍼라는 도구가 있는데 네. 그거가 이제 살을 이렇게 아, 찝어서. 찝어가지고 그 두께를 재는 그게 있어요. 네. 사실은 사이즈보다 그게 가장 정확한 그 측정법이래요. 아. 그래서 운동하시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 캘리퍼를 상당히 뭐라 그러죠? 추천을 많이 하시고 그거 아닌 건 그냥 나오지 않은 쓰레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아무튼 사실 쉽잖아요. 캘리퍼는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재야 되는데 인바디 그냥 올라가서 띡 하면은 다 나오니까 맞아요. 신뢰를 많이 받죠, 인바디가. 네, 네.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도 인바디 해서 뭐 나오면은 맨날 좌절하고 마음이 출렁출렁거리죠. 그래서 그럼요. 무서워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아 진짜 지금 인바디 되면 완전 끔찍할 텐데 막 이러면서 맞아. 그래서 괜히 일주일 동안 되게 열심히 하고서나 이제 그다음에 맞아. 인바디. 인바디 잘 나오게 하는 법 아세요 혹시? 뭐예요? 그거 운동하고 재면은 그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근육의 수분량이 네. 들어차면서 펌핑된다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근력이 그러면 근육량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체지방 비율이 떨어져요. 그렇구나. 네네네. 제가 이거 올라가기 전에 스쿼트를 100개 하는 걸로. 그런 것도 괜찮고 막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근육 운동, 막 전신 근육 운동 하고 그렇게 하고 올라가면은 네.
괜찮죠. 재밌겠다. 해봐야지. 꿀팁. 아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하기 전에 인바디 찍어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인바디 찍어보고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은 실제로 그 내가 근육이 얼마나 팽창하는지. 뭐 그런 것도 조금 알 수 있어요. 저는 한 1kg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거 되게 궁금한데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재밌는 자가 생체 실험이죠. 아, 저희 너무 사연 읽다 먼 길을 온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아쉽긴 해요. 조금만 더 병원을 믿고 진행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다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5월부터 네. 계속 읽어주세요. 네. 5월부터는 체중이 줄지 않아서 대사교정 다이어트로 총 6kg 정도를 감량했습니다. 7월 이후로는 대사교정 다이어트와 저탄고지의 큰 뼈대인 간헐적 단식과 단백질량 조절을 꾸준히 유지하였지만 체중이 2kg 정도 증가하였고 생리가 멈췄습니다. 네, 이게 이 대사교정 다이어트가 조한경 원장님 그 카페에서 네. 닥터 조의 건강 이야기인가 그 네. 카페에서 이제 이렇게 주기별로 회차별로 이렇게 모아서 하는 다이어트인데 네. 사실 이 모체는 HCG 다이어트라 그래서 네. 호르몬 다이어트가 있었어요. 네네. 옛날에 이게 저도 했었는데 사실 저도 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저탄고지를 알게 됐던 거고 네. 이게 뭐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P1, P2, P3, P4 뭐 이런 식으로 단계가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뭐 피리어드의 P인가요? 페이즈? 아. 네네네. 뭐 모든 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주로 감량기라고 하는 기간에 대사교정 다이어트 자체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그 모체인 HCG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네. 감량기에는 하루에 500칼로리만 먹어요. 그리고 약간 저탄, 중단, 무지방 식단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저탄, 그냥 저단, 무지방이라고 해야 되나? 네. 깨끗한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느낌. 예, 맞아요. 근데 드레싱도 오일이 전혀 안 들어가야 되고 완전 지방을 완전 배제한 식단이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생리를 시작해서 30 몇 살까지 한 번도 생리를 끊긴 적이 없어요. 진짜 저주스러울 만큼 완벽한 난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다이어트 하자마자 생리가 끊기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에. 네. 무서우셨겠다. 그래서 좀 이게 뭔가 살을 빼기 위해 뭔가 수명을 깎아먹는구나라는 느낌? 약간 너무 저칼로리 다이어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8kg인가 뺐거든요. 그 500kcal 게 하루 섭취량이죠. 네, 하루 한 끼 끼가 아니고 아니라. 하루 8kg 얼마 만에 빼셨는데요? 한 달? 5주에서 6주 와. 정도? 네. 근데 이게 그냥 뭐 특정 어떤 프로그램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이게 대사 교정 다이어트가 아니라 대사를 이용하긴 하는데 네. 궁극적으로 이제 저탄고지는 우리 몸의 대사를 끌어올려서 에너제틱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음식량을 쭉 늘리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칼로리 제한을 하는 걸로 네, 알고 네.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대사를 이용하는 거지 대사를 끌어올리는 식단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감량을 성공을 하고 나면 네. 이제 그 다음에 대사 교정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약간 키토제닉 비슷한 식단으로 네네. 진행이 돼요. 그럼 그럼 그때부터 이제 지방량을 늘리는 거예요. 뭐 약간 아마 저도 이 대사교정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잘 모르겠는데 HCG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량기가 끝나서 감량이 되면은 유지기로 들어가는데 유지기 식단이 키토제닉 식단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약간 고단백 키토제닉 식단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제 고기를 마음껏 드세요가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근데 아마 대사교정 다이어트에서는 그 정도 막 고기를 마음껏 드세요는 아니고 고기도 어느 정도 이제 양도 정해주시고 뭐 하루 칼로리도 뭐 이렇게 잡아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HCG의 그 스테이크 데이인가 그거 네. 말씀이시죠? 그런 건가 보네요. 스테이크 데이는 좀 다른 얘기. 네네. 그거는 약간 응급처치 같은 치팅. 거. 네, 치팅하고 난 다음에 아, 응급처치. 아.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다음 단계가 그렇다 해도 약간 저칼로리식으로 네. 이제 체중 감량을 할 때 좀 네. 몸이 많이 망가지는 그쵸. 거는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뭔가 그때 느꼈던 게 진짜 체력이랑 그 수명을 깎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다이어트 끝나시고 2kg 정도 체중이 증가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그 대사교정 다이어트 그런 스타일의 저칼로리 다이어트들은 몸에 수분을 엄청 쥐어 짜거든요. 네. 진짜 막 왜
막 손 그런 다이어트 하고 나면은 이 손 마디마디가 음. 예, 진짜 수분감이 하나도 없는 맞아요. 빡빡한 예,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수분이 쥐어짜니까 상대적으로 먹기 시작하면은 좀 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 붓는다기보다는 그냥 몸이 이제 회복하려고 수분이. 예, 그런 거라서 실제로 그래서 체지방률이나 혹은 사이즈나 이런 거를 계속 끊임없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생리가 멈췄다는 거는 몸이 뭔가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그쵸. 정도의 뭔가 극악한 기아 상태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읽어볼게요. 8월 이후로는 증가된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는 제한하고 있고 탄수화물은 계속 제한 중입니다. 단식을 12시간 정도 유지하다가 단식 시간을 늘리는 것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렸지만 체중은 감량과 증량을 반복해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전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공통된 사항은 탄수화물은 입채소 외에 거의 섭취를 하지 않고 있으며 술도 제한해서 저탄고지 시작 후 3회 정도 마셨고 회당 음주량도 소주 반병 정도로 많이 마시진 않았습니다. 운동은 주 2회 1시간 정도 PT 30분과 PT 후 30분 인터벌 달리기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 봤을 때는 조금 야채를 너무 안 드시는 것 같다.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최강희 식사에 나온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저번에 류호성 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그 뿌리 채소들에 좋은 미네랄도 많이 있거든요. 꼭 그게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무조건 배제시켜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섭취를 하시고 지금 약간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먹는 것만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꼭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모두 배제시키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뭔가 좋은 장점을 취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그쵸. 안타까워요. 맞아요.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그리고 저 특히 이식 안 하시고 생리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얘기 몇 번 한 것 같은데 네.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면서 이렇게 좀 몸을 이렇게 좀 체중이 한 1, 2kg, 뭐 많이는 3kg 정도 붙고 좀 찌더라도 한번 해서 생리를 하면은 그 탄수화물 양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식단을 꾸려 나가는 게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확실히 주변 사례를 봐도 정말 열심히 키토제닉 할 땐 살도 안 빠지고 막 그 오히려 막 몸이 붓고 퉁퉁 붓고 막 자고 원래 이 키토 식단의 장점은 아침이 되게 이렇게 가볍고 상쾌하고, 상쾌해야 네.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막 몸이 맨날 퉁퉁 붓고 막 다리가 종아리가 띵띵 붓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약간 다른 다이어트 그러니까 저탄고지인데 그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과일이나 어느 정도 뿌리채소 정도까지는 네. 적당히 먹을 수 있게 하고 오히려 이제 너무 기름진 고기는 안 먹고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저지방을 추가하는 건 아니고 대신 이제 먹는 끼니를 살짝 분리해서 탄수화물은 언제 먹고 뭐 지방은 언제 박경철이 먹고 말한 것 같은데요. 그거랑 좀 비슷해요. 예, 그 박경철 씨가 말하는 무슨 그것도 약간 대사 다이어트인가 맞아요. 그랬잖아요. 대사 다이어트고 뭐 소화 속도에 따라서 네. 비슷한 것끼리 먹고. 예, 아침에는 탄수화물 네. 먹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근데 예, 뭐 그런 걸 했는데 오히려 붓기가 싹 빠지고 식탐도 없어지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키토를 막 되게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다 한 번씩 너무 터지는 거예요. 한 번씩 막 그래서 정말 정신 놓고 막 먹는 그런 게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물론 저탄고지가 좋은 다이어트법은 맞는데 누구에게나 맞는 다이어트라고 하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저탄고지 많은 말고 요인들이- 키토제닉. 예. 네, 너무 많은 요인들이 이런 심리적인 거나 그런 네, 게 맞아요. 다 결정되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은 저는 그 생리 주기에 따른 어떤 그 식욕의 변화가 그걸 되게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거를 통제하는 거 자체가 좀 불가능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파도를 타듯이. 네, 그냥 서핑 요때 하시는 좀 편하게 먹어주고 어차피 길어봐야 일주일이고 짧으면 2, 3일인데 그때 그냥 좀 나를 좀 놔주고 쪼일 때 다시 한번 다시 쪼이고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스트레스 덜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거의 평생 같이 그러니까요. 가야 하는 거니까 그거를 컨트롤하기보다 같이 가는 거를
더 배우는 게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즐기는 거죠. 나의 축제. PMS 식욕 터지는 걸 나의 축제. 아 그럼 이번 치팅은 뭘로? 막 아 그리고 황금기라 그래갖고 실제로 PMS 기간에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생리 끝나고 나서 그 황금기 때 바짝 조이면은 또. 예. 아 실제로 저는 그걸 알고 한 건 아닌데 옛날에 뭐 이런 다이어트 안 할 때 꼭 생리 전에 그렇게 식욕이 땡겨서 피자를 시키면은 도미노 피자 그 작은 사이즈를 혼자 다 먹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체중 재보면 뭐 한 1, 2kg 쪄 있고 그런데 또 끝나면은 근데 또 생리가 딱 시작되면 그 순간부터는 식욕이 제로예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땡겨요. 안 땡겨요. 그 막 아파서 끙끙거리면서 그냥 한 2, 3일 보내고 나면 그냥 그건 그대로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명 급진급발을 네.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오히려 자연스러워서 그거에 대한 의식을 전혀 안 했는데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이거 참아야 돼, 이거 참아야 돼 막 이러면서 하니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더 터지고 네. 막 피자 한 판 먹을 걸 피자에 치킨까지 먹고. 맞아. 아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아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왜 이렇게 뭐가 먹고 싶지? 그러고 달력 열어보면 딱 일주일 전이에요. 오. 정확하게 일주일 전. 신기하다. 네, 저는 알람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무서운 호르몬.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 나를 막 나의 식욕을 막 컨트롤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고 새로운 압박이고 강박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우리 이 사연 주신 분도 그런 문제를 지금 되게 심각하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쵸. 네,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네. 처음 저탄고지를 시작할 때에는 탄수화물만 제한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할수록 먹는 것이 너무 어렵고 두려워지네요. 무엇보다 조금만 단백질량이나 탄수화물량을 초과해서 먹으면 체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남자친구나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 것이 어렵고 감정 조절이 힘들어졌습니다. 저도 이런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진짜 외식하는 게 너무 싫어서 약속을 다 이렇게 네. 취소하고 안 만나도 차만 마시고 헤어질 수 있는 시간 3시부터 5시 막 이런. 저도 처음에 키토제닉으로 바짝 했었잖아요. 네. 작년 7월에 시작했을 때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와 이거는 식이장애의 또 다른 증상이다라고 할 정도로 하루 탄수 20g이 넘어가면 진짜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아무 데도 나가서는 절대 일절 아무것도 안 먹고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도 막 그람수 일일이 재가면서 먹어서 맞아. 네, 그거 막 패시 그릇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제육볶음을 집에서 만들어 먹었다. 그럼 그 제육볶음에 들어가는 그 양념 만들 때 쓰이는 뭐 고춧가루, 간장, 뭐 에리스리톨 뭐 이런 것까지 몇 스푼을 넣었고 몇 밀리를 넣었는지 패시 그릇에 다 두들기니까 맞아. 패시 그릇의 목록이 뭐 제육볶음 하나 이게 아니라 다 적으니까 막 10개, 11개 식재료를 다 쓰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저도 이제 조금 넘어가면 다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질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 스트레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홍주영 작가 지방인 음영 네. 그 작가님이신 홍주영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홍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드신대요 그냥. 외식 나가서 만약에 이제 좀 어려운 미팅 자리 이런 데서 식사하실 일이 있으면 한정식집 같은 데 가면 특히 반찬 다 달고 막 밥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우선 그렇게 드실 땐 드시고 또 그냥 나머지 다시 식단 그러니까 그냥 되게 맨날 하던 이야기. 네. 그냥 먹어야 되는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끼 먹으면은 그냥 그 다음 끼 또 다시 그냥 원래 키토제닉 식단으로 돌아와서 하면은 사실 그게 막 크게 그런 뭐랄까요 몸에 막 혈당이 막 급격히 치솟아서 공격을 한다던가 네. 예, 그런 거는 없으니까. 그치, 매일 노출되는 게 네. 아니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왜 나의 베이스는 이거다라는 것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게 없으면은 한번 이렇게 튀어 올라갔다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맞아요. 거기 그런 식단 나는 실패했어. 막 약간 이런 느낌? 그쵸. 사람이 네. 패배감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패배감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의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가지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사실 이해는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또 아니라서 이 두려움이 진짜 좀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근데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한 번에 두려움 없이 딱 식단 제대로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히 연습하시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에 뭔가 극복하고 다시 그런 두려움이 왔을 때
그게 나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실패했어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에 완전 짓눌려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시기보다는 한 번 극복하면은 나 한 번 극복했어. 또 2번 극복하면 2번 극복했어.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시고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시고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떤 노하우 같은 거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네. 실제로 노하우보다는 저는 그냥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거 그게 노하우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시기를 겪었어요. 사람들 만나면은 막 진짜 온갖 극성을 다 떨면서 나 이거 못 먹어 막 이러고 막 중국집 갔는데 무슨 뭐 탕수육 같은 거 나오면은 막 탕수육 껍데기 다 벗기고 안에 고기만 막 빼서 먹는 그런 미친 짓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시기에 저를 자주 보던 분들은 요즘도 만나면 너 이거 먹어도 괜찮아? 매번 물어보세요. 아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그분들한테 그때 같이 좋은 만났던 분들인데요. 예. 그랬는데 예.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 그때 그 어떤 되게 막 타이트했던 마음가짐이 조금 그립기도 해요. 왜 나 지금은 그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나에게 관대해졌나? 반반이면 좋을 텐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너무 관대. 중간이 힘들죠. 뭐든지. 네, 그런데 뭐랄까 스트레스는 확실히 없고 먹고 그냥 다시 쪼이면 된다는 거를 이제 몇 번 그 일만급진급발 몇 번 하다 보니까 뭐 먹지 뭐 그냥 먹고 다시 뭐 식단 돌아가면 빠지는 걸 뭐 약간 그렇게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면서 좀 저는 요런 강박 아닌 강박을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 같은 경우는 저탄고지로 체중 감량을 아직 해보신 적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식단을 했을 때 막 감량이 쭉쭉 된 그런 걸 못 느끼셔서 더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 뭔가를 먹는 게. 근데 생각보다 먹어서 안 찔 수도 있고 먹어서 찌더라도 또 그렇게 찐 거는 원래 금방 빠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뭔가 그렇게 먹었을 때 안 빠질까 봐 식이장애 그러니까 막 먹은 걸 다시 토하거나 이러면은 그게 장기적으로는 점점 더 안 빠지는 몸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서 우선은 저는 그거를 극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먹고 저도 옛날에 먹고 토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우선 많이 먹으면은 토하지 않고 토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거 그 연습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체중 안 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체중 재시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시고 이거 내가 하루 만에 아니면 뭐 좀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3일 만에 원래대로 돌려놓으면은 앞으로도 먹고 3일만 내가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계속 자꾸 몸에 이렇게 체득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거를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네, 연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뭐 어떠실진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PT보다 요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게 좀 이제 전체적인 사연을 봤을 때 이제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부분도 있으시고 또 좀 순환이 좀 안 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2개를 다 잡아줄 수 있는 게 저는 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PT 대신에 그냥 요가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실 수 있으면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가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PT는 PT도 좋긴 PT와 요가를 병행하는 게 사실 제일 좋죠. 왜냐하면 요가할 때 근력이 딸려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또 막 운동 너무 많이 하면은 네네. 식욕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PT랑 유산소 운동들이 식욕이 엄청 터지죠. 맞아요. 근데 요가 정도는 그냥 딱 약간 살짝 땀 베릴랑 말락하는 정도에서 끝나니까 저는 오히려 그리고 요가 하고 나면 오히려 되게 상쾌하고 식욕이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이 가벼운 있더라고요. 나의 몸을 유지하고 싶은 느낌. 맞아요. 요가 자체가 그 목적도 사실 있잖아요. 식욕 떨어뜨리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체중도 식단을 저칼로리 상태로 가지고 가지 않으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보니 힘도 안 나고 앞으로 어떻게 식단을 유지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라이프 스타일로 저탄고지를 하고 있지만 그 라이프 스타일이 제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돼서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긴 고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늘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도 도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멘트. 근데 저 이제 뭔가 이제 마지막 파이널 솔루션 최강의 식사 그 2주 식단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지난주에도 얼핏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 다이어트 오래 하시고 몸이 계속 이렇게 체중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생리도 안 하시고 뭔가 지금 몸이 되게 상당히 안 좋은 대사적으로 안 좋은 상태이신데 이거를 저탄고지로 순수하게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탄고지 키토제닉으로 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식단에. 네.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뭔가 되게 엄격하고 꽉 짜여진 어떤 정말 물 셀 틈 없이 꽉 짜여진 식단을 한 2주 정도 해보시면은 확실히 본인이 몸의 변화도 느끼실 거고 네. 설령 체중이 감량이 안 되시더라도 분명히 뭔가 컨디션의 변화는 느껴지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금채님이 하면 할수록 내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를 이 최강의 식단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경험, 좋아지는 경험을 한번 하고 좀 많이 먹고 배가 불러도 체중이 어떤 변동이 없고 오히려 빠진다는 이런 어떤 체험? 경험이 그쵸.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경험을 저는. 하려면 일단 실천을 해봐야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엄격한 어떤 그런 룰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이 식단, 그러니까 최강의 식사에 나오는 그 타이트한 식단을 해보시면은 그게 사실 저탄고지 본질을 꿰뚫고 있으면서 너무 엄격해서 하기 힘든 거잖아요. 네, 근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대사 다이어트도 아마 좀 타이트할 거예요. 아마 프로토콜이. 많이 타이트할 텐데. 네네. 그거 하신 그거 잘 거면은 지켜내시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되게 너무 그러니까 저는 본인에게 너무 엄격하신 분 아닌가 싶어요. 네. 엄격한 분께 엄격한 솔로. 아, 네. 전 너무 느슨한 인간이라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연이 좀 길어서 중간중간 이렇게 잘라낸 부분이 있는데 치팅도 정말 식단하시면서 치팅도 한 번도 안 하시고 네. 뭐 술도 거의 안 드시고 또 술 얘기를 하네요. 술도 거의 안 드시고 오늘은 안 나오나 했네. 네. 그리고 일상적으로 드시는 식단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점심에 일일 이식 스타일로 점심에 샐러드랑 뭐 간단하게 드시고 저녁 때 이제 저탄고지 스타일로 채소, 기름, 뭐 고기, 생선 이렇게 드시는데 식단 자체에 저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 알러지 검사 뭐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고 뭐 그런 그 검사 결과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물론 이런 식품들을 먹지 말아라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땐 장누수 진단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장누수 치료가 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기도 어려워요. 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타이트한 식단 유지하시면서 조금씩 내 몸을 고쳐나간다는 생각으로 뭔가 여자들한테 다이어트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좀 위선이죠. 네, 근데 네. 다이어트를 잘하기 위해서 내 몸을 고친다라는 마인드로 네, 좀 오늘의 식단을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이었습니다. 네, 말만 잘하지 정작 본인은 맨날 술 처마시고. 네, 이렇게 오늘의 일반성 달성하고요. 2주에 한 번씩 반성의 시간을. 네. 어떻게 좀 이거 근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거 거의 다 저도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공감도 너무 많이 가면서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제가 만들어진 것처럼 아마 뭐랄까 이것들을 다 이겨내시면 정말 건강하시고 날씬하고 아름다우신 그런 몸으로 태어나시지 않을까. 네, 저희도 해냈으니 사연자분께서도 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맞아요. 화이팅입니다. 과정 없이 결과가 나오진 않으니까. 네, 네.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아침 본인의 사연으로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펑펑 우시진 않으시니까. 울지 마세요. 네, 아무튼 저희가 정말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수다를 떨어봤는데 뭐 하나라도 건져가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